자, 보시면요. 가지고 있는 책에서 늘 파동 파트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부분이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 파동. 자, 154페이지 보시면 오늘 하셔야 되는 게 파동인데요. 사실은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파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아까 맨 처음에 받았던 문제들이 이제 풀려야 되는 거거든요. 되겠어? 자,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파동이 뭐니? 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이거 파동. 내가 일으킨 게 파동. 되겠어? 자,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파동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됐어? 자, 그러면 파동이 일어난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동의 원인이 되는 장소 파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동은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야 라고 얘기해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그 자리에서만 진동하면 이건 진동. 근데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면 이게 파동.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야 파동이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 우리 집이 있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관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간다 그랬는데 실제로 파동의 원래 이름이 파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 에너지가 우리 집까지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온 거야. 됐어? 자,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여기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질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파동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 지금 들리는 선생님 목소리가 파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소리가 파동이고요. 일본에서 맨날 발생하는 지진이 파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물방울 하나를 똥 하고 떨어뜨렸을 때 일어나는 물결이 파동이고요. 그리고 이 교실을 가득 메우고 있는 치파동이에요. 되겠어?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파동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파동은요, 그래서 어떤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된다 그랬어요. 소리라고 하는, 선생님 지금 목젖에서 내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 귀까지 전달되려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여러분들 귀까지 소리가 전달돼요. 그래서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은 공기구나. 지진은 어떤 매질을 통해서 전달될까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지진을 느껴요. 근데 땅을 밟고 있지 않고요. 이렇게 건물이 지진이 발생해서 막 무너지는데 그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새들은 지진을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껴요. 되겠어? 네. 그래서 지진은 땅이라는 매질을, 물결은 물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빛은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자, 태양에서 발생한 빛이요 우주를 통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파동은 유일하게 어떤 매질의 도움도 안 받고 옆으로 전달됩니다. 되겠어? 자, 이러한 파동들은 각각의 특징을 갖는데 이러한 파동의 특징을 이용해서 나는 파동을 뭐 할 수 있냐면 분류할 수 있더라.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파동이 옆으로 전달될 때 어떤 매질, 그래서 이 매질이 있을 때만 가는 얘네들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매질의 유무에 따라 나누는데 매질이
옆으로 전달돼요. 이런 파동을 난 뭐라 그러냐면 매질이 있어야만 옆으로 가는 파동을 중학교 때는 안 쓰는 용어야. 그냥 고등학교 때 쓰는 용어야. 이걸 탄성파라고 한다. 이 탄성파의 대표적인 게 소리다. 그래서 소리는 이 교실 안에 공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선생님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기를 빼면, 다시 말해 공기가 없는 달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앉혀놓고 수업을 하면 선생님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는 탄성파라는 아이들은 매질이 있을 때만 옆으로 전달됩니다. 매질이 없으면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에 가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애가 있었죠. 딱 하나. 누굽니까? 빛입니다. 빛과 같이 맞아요. 매질이 없어도 옆으로 전달되는 애들은 탄성파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아닐 빛자를 써서 비탄성파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가 하면 중학교에서 파동을 나누는 기준은 이거예요. 자, 파동 에너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달될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이 진동한다 그러잖아요. 그 진동하는 방향이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한다면 이걸 무슨 파라고 한다? 이걸 종파라고 합니다. 되겠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가 만약에 나란하다면 이걸 우리는 종파라고 부를 거고요. 그렇지 않고요.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 네, 파동의 에너지는 진행한다 그러고요. 매질은 진동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진행과 진동. 그래서 파동 에너지의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면 종파라고 하고요. 자,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는데 매질은 그것과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옆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하다면 우리는 이걸 횡파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건 몇 개 없어.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건 누구? 소리. 그 소리 중에 우리 인간이 듣는 소리는 멋진 말로 음파라고 하고요. 인간은 못 듣고 박쥐나 돌고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초음파라고 불러요. 어쨌든 소리니까 얘네들이 다 종파란 말이죠. 그리고 지진파 중에서 종파의 형태로 전달해 오는 애가 횡파의 형태로 전달하는 애보다 더 빨리 전달됐으니까 프리머리 웨이브 피파라고 하고요. 횡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애들, 얘네들이 나머지고요. 그 나머지의 대표적인 게 S파가 그래 라는 얘기야. 그래서 S파는 횡파야, P파가 종파고. 그래서 선배들은 종파만 외워요. 음파, 초음파, P파가 종파. 그걸 뺀 나머지는 횡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요. 여러분들이 용수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횡파 만들어봐. 그럼 용수철 어떻게 흔들면 돼? 그렇죠. 위아래로 흔들면 횡파의 모습이 띄어요. 그럼 종파는요? 앞뒤로 흔들면 종파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앞뒤로 흔든 모습으로 전달되는 게 소리. 위아래로 흔들었을 때 그 모습으로 전달되는 게 빛. 이거거든요. 그죠?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건 횡파 구조입니다. 그래서 횡파의 구조를 보면 파동이 여기서 발생해서요. 오른쪽으로 진행해 갈 겁니다. 근데 횡파니까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하겠죠. 그래서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마루. 그렇죠. 이거를 마루라고 불러요. 그래서 쏙 들어간 부분은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의 모습이 반복되는 구조가 횡파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루와 골의 모습이 반복되는 걸 횡파라고 부른다.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파동이 종파든 횡파든 상관없이요. 이 파동 안에는 5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5가지 요소를 분석할 수 있어야 아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 5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파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이요. 이렇게 파동은 이 그림을 통해서 5가지의 값들을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중 파장이라는 건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 그러니까 이러한 파장은 남다라는 기호로 나타냅니다.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그리고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로 씁니다. 그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를 재니까 한 파장의 길이가 4m야. 뭐 이렇게 되면 4m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꼬맹아, 파장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마루에서 꼭 마루까지 재야 돼? 골에서 골. 네, 골에서 골까지 재도 돼요. 그래도 똑같이 4m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하니까 얘랑 같은 모양이 어디까지인지 기억하면 되겠죠. 얘랑 같은 모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재도 한 파장의 길이입니다. 라고 하는 같은 모양. 여러분들은 중학교 땐 그냥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가 한 파장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가시면 같은 모양을 위상이라고 하죠. 모양을 위상.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가 파장이야 라고도 배웁니다. 같은 말. 자,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 최단 거리가 파장이면 꼬맹아,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시간을 재. 그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은 타임의 약자 t라고 쓰고요.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는 초입니다. 초. 되겠어?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가 생길 때까지 시간을 재봤더니 2초야. 그럼 얘는 주기가 2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주기라는 건 사실은 1회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죠. 근데 이거를 역수로 얘기하면 사실은 1초 동안에 너는 몇 번 진동했니?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하고요. 프리퀀시의 약자 F라고 쓰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표현할 건데, 이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해요. 이 진동수는요, 별도로 계산 안 하고 주기를 역수해도 같은 값. 그러니까 주기가 2초면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혹시 진동수를 알면 진동수를 역수하면 주기가 되겠죠. 이런 관계. 그래서 2분의 1 한다면 저 헤르츠 단위. 아, 2분의 1 헤르츠 이런 식으로요. 과학자 이름을 단위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폭이 뭐냐면요.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땅이 떨린다면서요. 그러면 원래 여기 있던 땅이 얼마만큼 올라갔어? 이만큼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또는 여기 있던 땅이 얼마만큼 내려갔다 왔어? 요만큼 내려갔다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깊이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불러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마루에서 골까지를 진폭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진폭은요, A라고 표현하고 최대 이동한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예요, 미터. 그래서 얘는 중심으로부터 2m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또는 중심에서 2m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진폭이 2m겠죠. 되겠어? 라고 하는 원래 중심에 있던 매질이 얼마까지 이동했어? 라고 하는 매질의 최대, 우리는 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변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높이를 얘기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은 빠르기죠. 빠르기는 벨로시티의 약자 V라고 쓰고요. 단위는 무조건 미터 퍼 초만 써.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거 안 돼. 자, 모든 속력은요. 속력 구하는 식.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보여? 그래서 파동에서의 시간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는 뜻이죠.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시는 게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시간분의 1을 뭐라 그랬게? 시간분의 1 진동수.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로 훨씬 더 많이 계산해. F 람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가지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파장이 얼마야? 진동수가 얼마야? 주기가 얼마야? 그걸 이용해서 속력도 계산해봐. 이런 것들 나온단 말이죠. 되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5가지 요소를 갖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있다가 배울 건데요. 선생님 목소리 들리죠? 사람들 목소리 안에는 3가지 성분,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리의 3요소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의 목소리 안에는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유, 3단 고음을 내. 됐어? 라고 하는 소리의 높이가 있고요. 그리고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다르죠? 네. 자, 음색. 소리를 우리는 맵시 음색이라고 해요. 음색 맞다. 됐어? 이걸 음색이라고 하는 거죠. 됐어? 이걸 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소리가 파동이니까요. 소리의 크기 이 중에 누가 결정할까요?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를 이 중에 누가 결정할까요? 파장. 진폭입니다. 진폭입니다.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진폭이에요. 그래서 독서실에서는 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소근소근 얘기하잖아요. 소근. 깜짝아. 이거지. 난 놀랐어.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소근소근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는 진폭이 작다는 얘기고요. 선생님이 갑자기 깨! 그러고 소리 지르면 진폭이 와! 노래에서 커지잖아요. 진폭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입니다.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예요. 되겠어? 예. 자, 그런가 하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파장이다. 이게 진동수입니다. 그렇죠. 진동수였어. 네, 그 중에서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과학에선 진동수라고 하고요. 일상생활에선 주파수라고 불러요. 주파수? 네, 주파수가 진동수입니다. 내가 했지.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헤리지예요. 됐어. 그래서 라디오 주파수가 얼마야? 라고 하는 게 라디오 진동수가 얼마야?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의 범위가 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만 인간이 들을 수 있어요. 와. 너무 커다. 그죠? 진동수가 클수록 뭐냐면 고음입니다. 진동수가 작은 게 저음입니다. 되겠어? 자, 어떤 애는요 1초 동안에 이만큼 진동해. 어떤 애는 1초 동안 이만큼밖에 진동을 안 해. 그러면 얘가 훨씬 더 진동수가 많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고음이에요. 얘가 뭐예요? 저음이에요. 이 얘기예요. 진동수가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데 우리요, 여러분들 음악을 좀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또 한 옥타브 위에 도소리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를 만약에 기본도의 진동수가 100이다. 그러면 인간의 귀에서는 그 다음 한 옥타브 위의 도를 어떤 진동수를 가질 때 한 옥타브 윗소리라고 느끼냐면 진동수가 무조건 2배가 되면 한 옥타브 윗소리로 느낍니다.
되겠어? 그래서 진동수가 200이 되면 이 소리보다 한 옥타브 윗소리네 이렇게 느껴요. 그럼 그 다음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위는 또 2배요. 그러니까 얼마? 400이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한 옥타브 윗소리는 진동수 2배 차이를 한 옥타브 윗소리로 느낍니다. 근데 아무리 예민한 사람도 20에서 2만을 넘는 소리 못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만을 넘는 소리 인간이 못 듣겠죠? 네. 근데 이걸 박쥐나 돌고래는 들어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럽니까? 초음파. 그걸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진동수가 2만 이상인 소리를 우리가 초음파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색이라고 하는 아빠 목소리네, 엄마 목소리네 라고 얘기하는 그 목소리는요. 내가 똑같이 도를 됐어 하더라도 피아노의 도 소리는 이렇게 되는 떨림을 갖는 파동이라면 바이올린의 똑같은 도를 나타내면 도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떨림이 생겨요. 그래서 파동의 모양이 달라요. 되겠어? 이걸 우리가 파형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음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에 떨리는 부위와 아빠 목소리의 파형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목소리의 색깔이 다르다고요. 되겠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파동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건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빛에서 배운 것처럼요.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파동의 속력은 변할 수 있거든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뭐니? 라고 얘기합니다.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파동이 어떤 매질을 뚫고 가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 공기, 물, 네, 맞아요. 기체.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바로 매질의 상태와 성질입니다.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된다는 소리죠. 소리는 어떤 상태의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빠를까요? 진공. 기체. 아 진공. 소리는 진공을 통과할 수 그러니까. 없어요. 공기. 자, 소리는요. 기체. 여기 입자가 있으면 이 입자를 내가 목조수로 떨리게 해. 그러면 이 떨리는 진동을 얘가 툭 치고 옆에 있는 매질한테 툭 쳐서 전달해줘야 그 다음 게 떨리고 얘가 툭 쳐서 그 다음 걸 진동시켜야 그 다음 매질이 떨려서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때요. 그러면 이 매질이라는 입자들이 빽빽할 때 빨리 전달할까? 듬성듬성 있을 때 빨리 전달할까? 빽빽 해야죠. 그래야 옆에 있는 매질들을 빨리 드르륵 치면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소리는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전달되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근데 고치 그다음 방음 기체. 액체고요. 그 다음 기체고요. 어떤 매질도 없는 진공은 소리가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찻길이 있는데요. 이 기찻길에서 여기 기차가 철로로 오고 있어요. 근데 산이 막고 있어서 기차가 오고 있는 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그냥 서서 바퀴와 철로 사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 소리를 귀로 듣고요. 한 사람은 철로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요. 누가 먼저 들을까요? 귀에 들고 있는. 네, 철로에 귀를 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듣습니다. 왜?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소리 중에서요. 소리는 대부분 우리가 소리는 좀 늦더라도 공기를 진동시킨 소리로 듣는데 공기 중에서도요. 찬 공기가 있고 더운 공기가 있죠. 헬륨. 어느 공기에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빠르냐면 산소. 헬륨. 찬 공기일까요? 더운 공기일까요? 더운 공기. 더운 공기입니다. 더운 공기 속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서요. 더운 공기에서의 소리의 전달 속도가 찬 공기에서의 소리의 전달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되겠어? 자, 그럼 꼬맹아, 낮에는요. 해가 쨍쨍 내려지고 있는 낮에는 땅바닥이 뜨거울까? 아니면 하늘이 뜨거울까? 하늘. 땅바닥이 뜨겁습니다. 아 기체. 왜요? 고체. 우리 중학교 1학년 아가 때 배웠죠. 비열
땅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땅바닥과 가까이 있는 아래쪽 공기가 뜨거운 공기라서요. 아래쪽 공기가 40도, 30도, 20도, 10도 이런 느낌이야. 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요. 하고 소리를 내면 소리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 정상이지만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왜요? 왜냐하면 온도가 다른 공기는 다른 매질이에요. 그래서 직진할 수 없습니다. 아 골절. 그럼 뭐 할까요? 골- 굴절하죠. 골절. 굴절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모든 파동은 항상 느린 매질이 있는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린 매질이 찬 공기야 더운 공기야? 찬 공기. 찬 공기니까요. 원래 소리가 가야 되는 방향보다 훨씬 더 위쪽으로 떠서 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갑니다. 낮에는. 그러면 같은 위치에서 원래 소리가 여기서 들려야 되는데 여기서 들리잖아요. 낮에는. 그래서 소리가 낮에는 훨씬 더 위쪽에서 들린다는 걸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냐면 남말은 새가 듣고 네, 새가 반말은 그래서 아까 그게 그거였구나. 반말은 그냥 좀 모르는 귀가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밤이 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는 속담들 가지고 과거 자소서를 언니오빠들이 쓰거든요. 아침에 새가 그때 일어났을 가장 때. 많이 거론되는 게 얘입니다. 소리의 굴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요. 밤이 되면 지구가 식죠. 그 중에서 반대로. 빨리 식는 게 땅바닥입니다. 비열이 작아서. 그래서 아래쪽 공기가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되니까 소리를 냈을 때 소리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요. 이렇게. 속력이 느린 찬 공기가 있는 아래쪽으로 소리가 휘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여기서 들려야 되는 소리가 여기서 들리잖아요. 훨씬 더 아래쪽에서. 아,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라고 하는 이 속담은 소리의 굴절을 설명해주고 있는 속담입니다. 굴절 불렀어요. 되겠어요? 이해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런가 하면 소리 말고 빛이요. 빛은 어느 매질을 통과할 때 더 빠를까? 기체, 액체, 라고 기체. 하는데요. 빛은요. 아무 매질의 도움도 안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고요. 오히려 입자가 있으면 다물어. 입자가 있으면 이 입자들의 빛이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빽빽하면 훨씬 더 많이 피해야 되니까 훨씬 꼬르탕꼬르탕 가야 된다고요. 속력이 훨씬 느려진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빛은 진공일 때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기체, 액체, 고체예요. 소리하고 그래서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소리와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요? 빛도요. 더운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찬 공기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알아두세요. 빛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전달되는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죠. 이때의 빛의 속도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광속이라고 불러요. 빛이 진공의 매질을 통과할 때의 속력만을 우리는 광속이라고 부른다. 그럼 선생님, 지구에서는 빛이 공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네, 얘는 광속보다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빛은 광속보다 느리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럼 꼬맹아, 이거 생각해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내가 빛을 쏘면 빛은 어디로 꺾여? 느린 매질 쪽을 향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직진한 것보다 느린 매질이 있는 물에 가까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죠. 이게 빛일 때 그래요. 근데 내가 쏜 게 빛이 아니고 소리야, 꼬맹아. 그럼 소리는 물속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꺾일까? 반대쪽으로 꺾이죠. 왜? 소리는 기체보다 액체일 때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소리라면 소리는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 이 그림 찾는 게 물올에서 나왔습니다. 뭐를? 네, 물리대회에서 나왔어요. 물리경시대회에서. 오. 되겠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겠죠?
빛이 꺾이는 방향하고 소리가 꺾이는 방향이 반대네요. 그래서 왜? 매질에 따라 속력이 나타나는 게 거꾸로 나타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학교 아가들이 배워야 되는 게 물입니다. 자, 우리 물에서 물결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꼬맹아, 물도요. 사실은 이렇게 배가 가면서 물결을 일으킬 건데, 자, 물도요. 두 가지가 있는데 물 속에 보면 땅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물 속에 보면 해저 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이 있다고요. 그죠? 여기는 수심이 깊은 편이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심이 뭐합니까? 얕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결이 발생해서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갈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갈 때 전달되는 속력이 달라요. 그래서 물결은 수심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다른데 물결이 일어나서 여기가 출렁출렁 이렇게 퍼져나갈 때요.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물방울들끼리 서로 달라붙으려는 멋진 말 응집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방울이 이렇게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요. 밑에 있는 물방울을 끌고 올라가려고 해서 아래도 물결이 발생합니다. 그 아래도 물결이 발생해서 이렇게 물결이 발생해서 퍼져나가는데요. 그때 얕은 물에서는 금방 땅이랑 부딪히니까 땅 때문에 마찰이 발생해요. 그럼 잘 끌려갈까 안 끌려갈까? 안 끌려가요.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은 속력이 느립니다. 수심이 깊은 곳은 속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물결은 수심에 따라 전달되는 속력이 다른데 읽어라. 자,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속력이 얕은 곳에서의 속력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 저기 카메라에 혹시 안 찍힐까봐 제가 여기를 지울게요. 자, 물결은 깊은 물에서의 속력이 얕은 물에서의 속력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여기가 물결이고 여기가 수심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깊은 물에서는요. 속력이 빠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파동이 빨리 전달돼서요. 파장이 성큼 형성됩니다. 그리고 얕은 물에서는 속력이 느려지니까 아장 가요. 그래서 마루와 마루 돼서 마루들 이렇게 같은 위상을 연결한 선을 그리는데요. 우리는 이걸 멋진 말로 파도의 얼굴, 그래서 파면 그래요. 되겠어? 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뭘 나타낼까요? 파장.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파장의 길이가 변합니다. 파장의 길이가 변한다는 얘기는 속력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파동의 속력 V는 F 람다라서요.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진동수는 안 바뀝니다. 얘는 무조건 일정합니다. 되겠어? 진동수는 바뀌는 게 아니야. 너네가 아무리 1000만 원 들여서 성형을 해도 여러분들 몸에 있는 지문, DNA 이런 거 안 바뀌어요. 그것처럼 파동의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굴절하던 반사하던 진동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진동수는 바뀌지 않고 속력에 따라 바뀌는 건 뭐냐면 파장의 길이만 바뀌어요. 예를 들어 깊은 물에서의 속력이 100이라고 칠게요. 얕은 물에서 파도의 속력이 50이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진동수가 50이라면 깊은 물에서도 얕은 물에서도 진동수는 50입니다. 단 깊은 물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2고요. 얕은 물에서는 파장의 길이가 1로 준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속력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파장 길이가 달라지니까 파면 사이의 간격이 변합니다. 그죠? 파면 사이의 간격인 한 파장의 길이가 길다면 여기는 깊은 물. 파면의 간격이 좁아진 여기는 얕은 물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속력이 느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파면의 간격을 보면 어디가 깊은 물이고 어디가 얕은 물인지 예측할 수 있다.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4페이지, 155페이지요.
154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것들이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15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보시면 파장, 주기, 진폭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개념 빌드업. 자, 문제 4개 있습니다. 채우십시오. 일구나 정신 차리자. 생존 안 시켜가 오늘. Hey, Mark. 아니 왜 뛰어? 자, 보시면요. 저 아갑대들은 걸어다니지 않아. 원래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야. 뛸 거면은 스쿼트. 자, 보시면요. 1번부터 4번까지요. 1번 볼게요.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파동. 것이 파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파동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워. 파원이라고 하고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 맞아요. 자, 진동이 중심에서 마루 또는 돌까지의 수직 거리를 뭐라고 하고요? 진폭. 진폭이라고 하고요. 마루와 이웃한 마루까지의 거리를 파랑. 파장이라고 파장. 합니다. 가장. 야. 네 번째,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 주기고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진동수라고 해요. 자,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자, 넘어오시면 소리입니다. 156페이지. 156페이지 소리 보시면 자, 소리에서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그래프 좀 보세요. 그래프 보시면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로 보시면 돼요.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큰 애가 큰 소리, 진폭이 작은 애가 작은 소리. 진동수는 많은 애가 높은 소리, 진동수가 적은 애가 낮은 소리. 그리고 파형에 따라서 피아노 소리인지 또는 다른 소리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소리의 3요소야 라고 얘기해요. 자, 개념 빌드업 1번부터 4번까지. 자, 보시면 소리의 3요소는 소리의 세기와 소리의 맞지. 높낮이와 음색. 소리의 음색이 있어요. 진폭이 크면 큰 소리.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 병신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고요. 진동수가 작을수록 작은 소리고 낮은 소리고요.
악기마다 파형이 달라서 음색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반에서는 안 했고요. 뭐 오투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들어만 두세요. 자, 우리 소리가 종파라는 거 알죠? 소리는 종파니까요. 실제로 소리가 퍼져 나갈 때 꼬맹아 이런 모양을 띌까? 아니요. 안 띄죠. 이건 횡파 모습이죠. 네. 그래서 소리는 종파라서요. 용수철을 여러분들이 앞뒤로 흔든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야 정상. 원래는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뒤로 흔들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는 요런 형태의 모습을 띌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 중에서 이렇게 빽빽하게 매질이 모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밀이라고 하고요. 매질이 듬성듬성 있는 부분을 소, 밀, 소, 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이게 종파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소밀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소밀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원래 이 모습으로 퍼져나가는 걸 이렇게 그리면 파장, 주기, 진보 이런 것들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소리를 마치 횡파처럼 그려드리는 것 뿐이지 소리는 이 모습을 띠지 않습니다. 알겠어? 자, 그때 소리는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저 용수철은 사실은 누굴까? 공기입니다. 공기 입자들. 그 공기 입자들이 빽빽한 부분이 내 귀에 오면 귀에 있는 고막을 밉니다. 압력이 세니까. 그랬다가 소한 부분이 오면 고막이 다시 튕겨 나옵니다. 밀리고 튕겨 나오고 밀리고 튕겨 나오면서 고막이 띵 진동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소리를 감지한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고막이 들을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달되는 게 소리니? 라고 하면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는 횡파가 아닙니다. 단지 소리를 이해하기 편하게 횡파로 그려서 설명할 뿐 소리는 종파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 종파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걸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거든요. 중학교 때는 그냥 마치 횡파처럼 막 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렵게 되는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자, 159페이지 한번 볼래요? 159페이지의 연습 문제 1번, 2번 해결되나 보실래요? 할만해. 자, 보자. 1번 연습 문제 볼게요. 1번은요. X축이 뭘로 되어 있어요? 시간입니다.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입니까? 4초. 4초. 이게 주기죠. 네. 됐어? 그럼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라 그랬죠. 그럼 네. 진동수는 맞아요. 0.25Hz. 맞아요. 그래서 X축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파장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게 2번입니다. 됐죠? 네, 파장은 알 수 없어요. 이 그림으로는. 자, 그다음에 2번 볼게요. 그린 가부터 라까지는 여러 가지 소리들의 파형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이 중에서
같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누굽니까? 가. 가하고 라가 같은 음색을 가지고 있는 같은 뭐 피아노면 피아노. 그래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소리일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소리들의 파형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1번 가부터 라까지 중에서 높낮이가 가장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가장 작은 거. 자, 그럼 꼬맹아 거기 그림 보이는 거 안에서 가 그림의 진동수 몇 번이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번입니다. 자, 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넷, 넷. 다, 넷. 4. 자, 걔는 제일 위부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한 번, 위로 올라가면서 두 번 이렇게 네.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4번입니다. 번. 자, 그 다음에 다는요. 나는 뭐 네. 맞네요. 8개. 4번. 8번. 8번. 8번이요? 8번이요. 오? 거기 아. 볼록볼록 튀어나온 개수 세보세요. 마루의 개수 8개죠. 되겠어요? 라는요. 여긴 3. 네, 3입니다. 정답은 라가. 네, 그래서 가장 낮은 소리가 라, 가장 높은 소리가 가. 가? 아니, 아니지 다지. 아, 높은 거. 응. 미안해. 가장 높은 건 단데요. 이 책에서는 답이 가로 나왔어요. 답이 틀린 겁니다. 바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3요소 중에서 나와 다는 두 파동이 서로 같은 것은 뭡니까? 라고 했죠. 나하고 다 중에 같은 게 뭡니까? 높이. 아니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가 같죠. 네. 예. 아니, 소리의 높낮이가 아니고 소리의 세기가 같죠. 네. 진폭이 같죠. 아, 네. 진동수는 다르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아? 네. 네. 예. 이런 얘기. 그래서 1번 답이 라다예요. 나하고 다요. 맞아요. 근데 소리의 세기가 가장 아니, 작은 소리. 라하고 다요. 그러니까. 소리의 높낮이가 가장 낮은 게 라.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 네,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가. 거, 가. 세기를 물어봤구나. 높낮이가 높은 것과 낮은 게 아니고. 네. 자, 그래서 1번은 라하고 가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에서 같은 건 소리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높낮이는 달라요. 네. 냉 넘어가죠. 자, 160페이지 잠깐 그림 보고 갈게요. 160페이지에 가운데 그림 보면 횡파 그림하고 종파 그림 잘 나와 있고요. 종파 그림이 소리입니다. 소리. 횡파 그림이 빛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 조금 빠른 속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20문제 풀 겁니다. 알겠어요? 실력 강화 문제는 숙제로 내드릴게요. 자, 시작. 165페이지까지. 네, 20문제. 21문제.
시간에 채점까지 마무리. 자, 시간 모자란 사람 채점까지 다 하셨어요. 자, 이거 설명하고 나서 단원 평가 볼 거니까 꼬맹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해야 돼. 자, 보죠.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문. 11번이요. 11번 보시면요. 그림은 위치 그래프예요. 아까랑은 다르게 X축이 거리입니다.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그래서 간격이 거리 파장이겠죠. 그래서 얘는 한 파장이 얼마야? 4m입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위치의 모습이 있었던 게 1초 후에는 그 위치로 간대요. 그럼 보면 1초 동안 몇 미터 갔어? 그럼 2m요. 2m 간 거죠. 근데 한 파장이 4m니까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주기는 2초죠. 주기가 2초면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고요. 그래서 속력은 2초 동안에 4m 가는 거니까 속력은 2입니다. 이런 것들 분석해낼 수 있어. 네. 자, 그래서 파장이 4m인 거 기억하시고요. 주기는 2초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이 2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는 게 맞죠. 주기랑 생명이랑 똑같아요. 아니요. 주기는 시간. 주기는 여기에서요. 이 모습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초라서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만큼 갔다는 얘기는 반파장 갔다는 얘기잖아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만큼 가는데 1초 걸렸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데 2초 걸려요.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려.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리고 속력은요. 주기분의 파장인데 주기가 2초고요. 파장이 4m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속력이 2m/초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7번이요. 7번 보시면요. 그림은 탁구공을 띄워놓은 잔잔한 수면 왼쪽에 나무판을 두드려 물결이 생기게끔 합니다. 자, 그럼 꼬매나 생각해봐. 파동이 이렇게 옆으로 전달해 올 때요. 파동 에너지는 이동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도 떨리죠. 그죠? 그럼 매질도 같이 이동해?
라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요. 일본 옆에 있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지진이 관측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부산에 있는 나라에서 부산에서도 지진을 관측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파동 에너지가 왔다는 얘기죠. 그럼 매질도 같이 오니? 매질도 같이 오면 좋죠. 일본 땅에 막 붙으면 좋죠. 근데 안 옵니다.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지. 그래서 옆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때 탁구공은요 물 위에 있고요. 그 물에 물결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매질도 움직이니 그걸 탁구공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물방울이 같이 움직이면 탁구공도 움직일 거야. 근데 탁구공은 위아래로 진동만 하지 옆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 에너지는 옆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매질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 탁구공을 오른쪽으로 이동하니 안 합니다. 자, 탁구공은 자, 파동의 진동 방향은 오른쪽입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입니까? 네, 오른쪽으로 점점 가면서 물결이 옆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자, 물결은 파동이고요. 매질은 물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여기 넘겨도 돼요? 넘어갈게요. 164페이지, 165페이지에서 질문 12번 또요. 괜찮아요. 자, 12번 보시면 그림 가부터 닥까지는 모는 한 칸의 크기가 1m인 종이 위에서 용수철을 흔들었다고 치자. 자, 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라고 해서 얘는 이렇게 흔들면서 됐어. 첫 번째 가의 모습이 반복되는 게 답니다. 맞아요. 가의 모습과 똑같은 게 답니다. 자, 그럼 가나다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니까 꼬맹아 가에서 다까지 가는데 4초 걸렸어. 이거 무슨 얘기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4초야. 이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러니 얘는 주기가 4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파장 길이 보세요. 자, 파장 길이가요. 거기 모는 종이 몇 칸이니? 몇 칸? 한 파장이 모는 종이 몇 칸일까요? 8칸이죠. 맞아? 제가 제대로 센 거 맞아요? 한 칸이 1m니까 얘는 파장 길이가 8m짜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주기를 역수하면 진동수라 그랬으니까 진동수는 4분의 1Hz. 다시 말해서 0.25Hz구나. 이런 얘기고요. 되겠어? 자, 여기서 보시면 진폭은요. 중심에서 마루까지 높이인데 한 칸이잖아요. 1m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진폭은 1m고 파장은 8m고요. 진동수는 0.25Hz라서 2번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문. 괜찮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실력 강화 문제를 여러분 숙제로 해오시고요. 선생님이랑 단원평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귀부터 소리까지. 되겠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의 평면이죠. 이 평면 위에 다 같이 있다는 얘기죠. 응? 이 평면 위에 있고 얘가 이렇게 어긋나서 이 평면 위에 있지 않고 이 평면 위에 있는 건 분자잖아요. 네.
13번에 5번에 축구공이 물결을 따라 철수 쪽에서 이동하는 거. 순수 쪽으로 이동한다고요? 문맥상. 몇 번? 13번에 5번. 축구공이 물결을 따라 철수 쪽으로 이동한다. 네, 4번은 철수 쪽으로고 5번은 철수 반대쪽으로 라고 하죠. 4번은 철수 쪽으로, 5번은 철수 반대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아니다. 철수 쪽으로 멀어진다. 철수 쪽에서 멀어진다. 철수 쪽으로 이동한다. 됐네. 5번은 쪽으로. 4번은 철수에서 멀어지는 거고요. 5번은 철수 쪽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네, 그런 얘기. 자, 시간 모자란 사람 몇 개 남았니? 네, 2분 드릴게요.
채원아 다 했어?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요. 자, 채점하죠. 1번에 4, 2번에 5, 3번에 3, 4번에 4, 5번에 3, 6번에 1, 7번에 2,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5, 11번 3, 12번 3, 13번 3, 14번 2, 15번 4. 낮은 개수. 강호, 어? 민호, 소연, 나경, 신우, 아니 하민이, 12개. 지유, 지원, 하람, 규원, 14개요. 채영, 일곤, 13개. 준원, 수연, 13개로. 제이, 준우, 채원. 자, 질문 받고 끝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4번. 4번 보시면요. 바나나가 노란색이죠. 노란색 옆에다가 빨강과 초록이라고 쓰셔야죠. 자, 이때 초록색 조명에서 보면 초록색으로 보일 거고요. 파란색 조명에서 검게 보이겠죠. 자기와 같은 색깔만 반사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야 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넘어가죠.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넘기겠습니다. 자, 9번부터 12번까지 질문. 11번 보시면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들어갑니다. 빛은 물에서의 속력이 더 느리기 때문에 직진한 것보다 법선 쪽에 가까이 붙었어요. 자, 이때 A가 입사각, B가 굴절각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입사각의 크기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A가 큽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물 대신에 유리를 사용하면 그랬는데 꼬맹아,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속력 차이가 클까?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속력 차이가 클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빛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 진공. 진공이고요. 그 다음 공기. 네, 공기고요. 그 다음이요. 액체. 네, 물. 물이고요. 그 다음 구체. 철. 네, 유리입니다. 우리. 자, 그중에서 예를 들어 공기에서 빛의 속도를 100으로 잡자. 물에서의 빛의 속도를 50이라고 생각하자. 자, 유리의 속도 20이라고 치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갈 때 속력 차이만큼 꺾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속력 차이가 50 나니까 이만큼 꺾여서 이렇게 가 이거죠. 근데 이걸 물이 아니고 유리로 바꾸면 속력 차이가 어떻습니까? 더 80 나요. 꺾고. 더 커지죠. 그럼 더 많이 꺾여야 된다고요. 되겠어? 속력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이거보다 더 안쪽으로 꺾여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게 유리, 이게 물. 알겠어? 속력 차이만큼 꺾여 들어가니까 유리로 바꾸면 더 많이 꺾여서 자, 그럼 더 많이 꺾이면 꼬맹아 법선으로부터 이 각도는 더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지는 거죠. 자, 안경은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안경은 굴절 이용한 거 맞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자, 나
나아가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네, 속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3번부터 15번까지 질문. 13번 또 괜찮아요. 자, 13번 보시면 바람이 없는 날 축구공이 떠있는 호수에 돌을 던져서 물결을 만듭니다. 그럼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여기서 물결을 발생시키면 물결이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갈 때 여기에 공이 있었습니다. 자, 공은 그 자리에서 출렁이기만 할 뿐 공이 물결을 따라 옆으로 가니 안 가니? 안 가요. 그러니까 철수 쪽에 가까이 다가오거나 철수에서 멀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높이에서 그 위치에서 단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진동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1번 물결파는 전달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전달되는 거고요. 물결파는 한 방향으로만 퍼져나가? 아니요. 사방 팔방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동심원의 형태를 띄어요. 이런 얘기고요. 자, 축구공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 맞는 얘기고요. 축구공이 물결을 따라 철수 쪽으로 오거나 철수에서 멀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